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개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 박용진 의원님, 예.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약속은 지키자가 기본이죠. 네. 그리고 30년 된 개헌, 지금의 현행 헌법을 바꿔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옷을 리폼하듯이 맞춰서 우리 시대에 맞는 헌법 체제를 유지해 가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집권하고서 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다 이번 지방선거에 동시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약속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또 재미있는 것은요. 지난해 3월 15일 날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이렇게가 연합을 해서 그 5월 9일 날 있는 대통령 선거 때 그때 투표하자. 이거 지금도 늦었다. 빨리 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직도 당론을 만들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요. 아직 당론을 만들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작년 3월 15일 날은 무슨 내용으로 개헌 투표를 하자고 얘기하셨는지도 참 궁금하고 왜 또 그때 그 개헌 투표는 빨리 하자고 주장하셨던 지금의 바른미래당 네. 소속의 안철수, 유승민 당시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네. 왜 지금 그 개헌하자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반발을 하고 반대하시는지 네.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일단 사과하고 시작하시자. 첫 번째, 작년 3월 15일 날 그 정당들과 그 당의 후보자들께서 제안했던 조기 대선 때 같이 투표하자라고 했던 동시투표 제안이 정략적이었다. 네. 문재인 당시 후보 고립시키기 위한 반문연대 고리로 활용했다. 요거를 일단 고백하시고 사과하시고 시작하는 거. 두 번째로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방선거와 같이 동시투표하자라고 하는 본인의 약속, 대선 때 약속을 뒤집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예. 그럼 그거 사과하고 협의 시작하자 그러면 저는 그게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사과하지도 않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거 다 깡그리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정략적으로만 반대하고 정략적으로만 개헌 문제를 접근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 그런 게 답답합니다. 우리 한국당 박성중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 민주당에서 말하는 게 참 속이 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개헌을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개헌하느냐를 보다 네. 정말 어떻게 좋게 개헌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지난 우리가 여러 당 지난 대선 때 네. 지방선거 때 동시하자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상황이 변해서 전체를 한번 스크린 해보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가 예.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 뭐 내각제니 예, 뭐 여러 가지 대통령. 문제가 많더라. 예. 지금도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수기를 하자 이런 차원이고요. 예.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당 입장은 지금 현재 6.13 선거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대통령이 개헌을 하더라도 예. 개헌의 제안을 하더라도 예. 우리 자유한국당만 반대를 해도 네. 반대 안 하시면 되잖아요. 3분위가 통과를 못합니다. 반대 안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잠깐 그래. 예. 통과를 못합니다. 작년에 하자고 저는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10월 말이나 지금 6월 말 안에까지 6월 13일 안에까지 개헌안을 같이 마련하고 예. 1차적으로 10월 말이라든지 네. 아니면 연내라든지 딱 못 박아서 네. 개헌을 하자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예, 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시사저널이 칸타퍼블릭이라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3월 13일에 발표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38% 정도가 지방선거 동시 실시고 예. 나머지 올해 10월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올해 10월까지 하는 것도 26.8%, 내년에 하는 것도 20%, 예. 차기 정부에 한 것도 9.6%.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6.13까지 하자는 것이 38%, 그 이후로 하자는 것이 62%입니다.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국회 현실적으로 국회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까지 나서 간제개헌 우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 시기만 약속되면 연내라든지 시기만 약속되면 예. 이 관제 개헌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오늘 고사성어 많이 예, 나옵니다. 제가 뭐 원래 그쪽에 많이 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성산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소산성 다산성 소산불성이라 해서 예. 승리를 하려면 많은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야 되고 예. 적게 생각하면 승리할 수 없다. 예. 정말 지금 전체적인 그걸 보면은 네. 6.13까지 하기는 불가능하다. 네. 이런 관점에서 예. 정말 어떤 세력은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이고 네. 어떤 세력은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해서 네. 6.13으로 예.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개헌은 안 된다. 자, 이런 아니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드릴 말씀이 손자병법에 잘못했으면 사과해라는 얘기는 없나 보죠. 박용진 의원님. 예. 아니 그러니까 당론은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있죠. 뭐예요? 이게 당론 만든다고 하던데 당 대표는? 오늘 저기 박성중 의원님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의견이 계속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검찰개혁도 마찬가지고요. 당론 없어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당론 없으니까 만들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러나 개헌특위를 국회가 만든 지가 언제입니까? 1년이 넘었어요. 그거 자유한국당이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당론도 안 만들어 놓고 작년 3월 15일 날은 왜 또 개헌투표 빨리 하자고 얘기를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이고야 우리가 그때 대선 때문에 눈이 멀어서 좀 빨리 투표하자고 그랬고 당론도 없이 덜컥 얘기를 했으니 그건 미안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합시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셔야지 느닷없이 민주당이 속이 좁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 박영진, 말씀은 잠깐. 아니. 박성중 여기 의원님. 반론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박성중 의원님. 예, 예. 정정합시다. 저희들 아침에 우리 원내대표가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그다음 책임 총리제다. 또 우리의 그 헌법 개정 특위가 국회 헌법 개정 특위가 6월까지 돼 있어. 6월 말까지. 그래서 6월 말까지 개헌안을 완전히 해서 올해 내에 그걸 하자. 개헌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 준비했고요. 당론 준비에 대해 어떤 개헌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당도 지금 확실한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당도 두 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그 부분도 두 가지를 내놓고 4년 중인데 최근에 저희는 문구까지 다 해놨어요. 최근에 대통령이 문구까지 다 하신 거예요? 잠깐만요. 예, 예. 내 박성중 의원님 끝까지 계속 듣고 말씀하시죠. 나서 예. 작년부터 민주당 내에 헌법 개정 특위도 4번에 걸쳐 청문회도 있었고 해서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근에 와서 4년 중임제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지금 3월 20일까지인가 21일까지인가 하겠다는 차원으로 노는데 거기에도 사실 지금까지 안 돼 있고 국회도 6월 말까지 아직 그게 돼 있고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제 또 통과도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아니, 현실적으로 나가자는 사과하실 생각은 없는 아니, 거죠?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아니, 아니, 저희들은 우리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국민은 사과하는 게 말씀이에요. 아니죠. 저희들의 야당의 입장은 항상 이렇습니다. 여당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고 반박을 하고 모든 것이 그런 거지 하여간 않습니까? 예. 사과할 생각은 예, 없다는 예. 말씀은 두 분의 말씀은 이 정도로 약하고 우선, 우리 윤수아 의원님. 저희 입장에서 조금 이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그 큰 저희들 여기 새 당의 패널들에게 사과하셔야 돼요. 새 당에 아니 예를 들면 새 당 나머지 뭐 민평당 새 당에, 이 부분도 정의당, 그건 바른미래당. 대통령이 과연 반대하는다. 관제 개헌에 뭐 같이 하고 그 반대하고 있다 이런 관제 개헌 말씀하시는데 워낙 집권 시기에 관제 데모만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뭐 다른 우리 관제 개헌이라는 우리가 대통령의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선의는 이해하지만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서 주체적으로 같이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머지 이야기를 하자라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그런 관제 개헌이라는 윤수아 것은 의원님은 차라리 개헌 반대하면서 관제 데모하세요. 국어 사전의 네. 국어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관제 개헌이라 하면 관에서 개헌한다는 뜻입니다. 관에서 개헌한다는 뜻은 대통령이 정부에서 이걸 추천안을 낸다는 뜻입니다. 국민은 국민의 여러 가지 어떤 다정의 힘을 합쳐서 국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국민 개헌이고요. 관제 개헌은 대통령이 관의 힘을 빌려서 거기에서 제안을 하니까 관제 개헌이지. 그러면 그 개헌은 무슨 개헌입니까? 대통령 개헌?
대통령 개헌 내지 관제 개헌이죠. 거기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말이지. 예. 그리고 사회주의 개헌이라며. 자, 누가 사회주의 개헌을 이랬어? 아,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그 말 하잖아요. 자, 일단 잠깐만요. 사회주의 말을 제일 요즘 많이 쓰는 데가 사회주의 자유한국당이에요. 나는 정체성이 의심스러워. 그거는 당 대변인 어느 뭐 누가 이야기했는데 내가 모르겠지만 전희경 저는 대변인이었어요.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예. 자, 이용주 의원입니다. 예, 이용조 의원님. 예. 지금 이 문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생긴 것은 애초에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같이 처리하자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대선 공약이었죠. 예, 이 안이 대선 공약 이전에 재작년 10월 달에 정치권이 제일 처음 나왔어요. 재작년 10월 달에. 그때 제일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때 이 안을 제일 처음에 정치권에서 언급했던 사람이 접니다. 제가 예. 이 개헌안을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치르자는 말을 정치권에 제일 먼저 했었어요. 예. 한 다음에 그거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그걸 예. 받아서 언급을 했고 소위 개헌안과 지방선 연계 처리하자는 것이 처음으로 정착이 된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와 이번 지방선거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 그 당시의 지방선거는 정상적으로 작년 12월 달에 대선을 치른 후 불과 6개월 이내에 치르는 지방선거 이걸 개념이었고 예. 그 전에 그런데 지금 실상은 작년 5월 달에 대선을 치러버려서 예. 상황이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각 당의 입장이 바뀐 이유는 그래서 생긴 거예요. 각자의 대선 후보들과 각자의 대선 치른 사람들과 입장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각 당에 다른 입장이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본 게 제일 첫째입니다. 탄핵이라는 변수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서 이 개헌 논의를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것은 개헌의 필요성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의 각 당의 체제에 맞춰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발의를 뭐 할 수도 있다고 보죠. 근데 할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하나 법률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현실적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6월 달에 6월 이전이죠. 6월 이전에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국회 논의 과정이라든지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네. 뭐 물리적으로는 가능한 날짜이긴 하나 네. 현재의 각 당의 입장 차이들 이런 것들을 그 단시간 내에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할 수 있는 안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예.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발의는 가능하나 네.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 예.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무책임할 수 있죠. 통과되지 안을 네. 통과되지 않을 시점에 발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민주당은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하자. 자유한국당은 6월 13일에 개헌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정의당 입장은 뭡니까? 예. 짧게. 오랜만에 짧게가 아니라 오랜만에 이제 아니요. 어제 그 중요한 제안을 했어요. 네. 워낙 교착 상태에 이렇게 빠져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개헌 21일 날 그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건 선의의 부분에 약속을 지키는 부분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촛불 민심은 개헌을 해라는 것이 60%가 훨씬 넘는 거 자, 그럼 아니겠습니까? 6.13 지방선거 때 하자. 그것은 기본 당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자. 아니, 잠깐만 이건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 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약속을 파기하면서 계속 딜레이를 시키니까 왜 말도 안 됩니까? 현실적으로 그럼 이 교차 상태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는 부분 발의를 의견으로 제안을 국회를 해주고 국회에 넘겨서 네. 국회에서 국무총리 추천제라든가 네. 권력의 형태라든가 예.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 그걸로 해서 예. 하는 것이 개헌을 결국 성사시키게 만드는 아니니 예. 그것을 받아서 해주라 그래서 5당 대표와 예. 국회의장님까지 포함한 예, 10인 알겠습니다. 협상회의를 해서 예. 진행하자 이런 것입니다. 오랜만에 민주평화당은 6.13 지방선거 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지만은 예. 저희는 요즘 갈수록 정의당이 마음에 드는 게 저희 당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저 깐데 정도 약간 살림 차리시네. 저 정도 안을 가지고 예. 국회 내에서 논의를 해서 단일화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은 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 자유한국당도 대폭적 양보를 해야 될 것이고 예. 더불어민주당도 대폭적 양보를 해야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진수희 저 의원님. 방청객인 줄 알았어요. 아까 제 느낌 너무 조용하세요, 오늘. 예.
근데 사실 이 개헌 논의는 이제 어제 오늘 시작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제 기억만으로도 김형호 의장, 정의화 의장, 정세균 의장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국회 차원의 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안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은 이미 다 나와 있고 이제 이 정당들이 결심하고 결단, 이제 국민 의견, 그 안에 대해서 국민 의견 수렴해서 결단만 하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청취자분들 들으셨지만 이 거대 양당이 이 개헌안을 놓고 비본질적인 이 소모적이고 이 지루한 싸움을 오늘도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 보고 비본질적인 거 아니 잠깐만 굉장히 착잡하고 씁쓸한데요. 저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거에 대해서 굳이 선의로 이제 받아들인다면 워낙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니까 예. 청와대에서 국회 쪽으로 어차피 대통령이 발의를 해도 국회 차원의 논의와 투표를 거쳐야 그게 국민 투표에 붙여지잖아요. 예. 3분의 1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논의를 좀 촉발하고 푸시할 의도로 저는 뭐 발의를 안을 네. 만들어서 던지는 거라고 선의로 이제 해석하고 싶은데요. 예. 어쨌든 지금 지난 2, 3개월 동안 이 한국당이랑 민주당이랑 왔다 갔다 한 그 시간만 세이브했어도 저는 6.13 지방선거 때 충분히 그 투표에 붙일 수 있었다고 예,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왔다 아직도 갔다 한 게 시간은 아닙니다. 아직도 시간은 예. 남아 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잠깐 제가 한마디 핵심. 사실 개헌 권력 구조 개편 방향 이게 이번 개헌 논란의 핵심인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각 당당 한 1분씩 이렇게 어떤 입장이신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견지를 갖고 계신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제안한 내용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는 공감을 해서요. 지방분권이 명시화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의 권한 중에 일부 권한들을 이제 이관하거나 분산시키는 방식입니다. 다만 국회로의 권한에 대해 국회로의 그 권한 위임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국민적 신뢰를 아직 제대로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협의사항 대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하나 이제 멘트를 드리면 심상정 의원께서 국회 추천제, 총리 추천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솔직하게 그거는 그냥 내각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도 내각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도 국회가 임명하는 거 아닙니다. 선출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선출 절차를 가져서 추천만 합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대통령이나 혹은 국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걸 응하고 인준해주는 절차가 있는 거라서요. 뭐 절충제라고 절충적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 외국의 대부분의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과 똑같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대통령도 받기가 어려울 거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님. 많은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은 권력은 나눌수록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을 보면 3만 달러 이상 나라 중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정치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권 분립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삼권 분립 이야기하는데 국회는 여야로 두 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대법원도 헌법재판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분리가 안 되고 꽉 들고 있는 것이 대통령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통령을 국무총리와 같은 권한을 나눠서 6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훨씬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대통령께서 내놓은 4년 중임제 이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어떤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집중화시킨다. 지금 뭐 우리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지방분권이라든지 일부 권한 이양 이것은 정말 4년 해가지고 더 세서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중요한 것은 권력 구조 개편이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그 권력 분산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좀 적절히 분산시키자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유사한 것 같아요. 단지 그걸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론에서 틀린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은 이제 최근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큰 가닥은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자. 그래서 국무총리는 좀 국회의 의견을
받아가면서 정하는 걸로 그래서 예. 그렇게 큰 가닥은 잡은 것 같고요. 예, 예. 대통령, 그러니까 분권형을 하더라도 대통령 4년 중임과 직선 그거는 계속 유지해 가는 걸로.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권력 분산은 원하면서도 대통령만큼은 직접 뽑고 싶어하는 그런 네.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예.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알겠습니다. 자, 예.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님. 이용주입니다. 예, 현재 아까 우리 박영길 의원님, 박성준 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이 저희 나라의 역사적 유물로서 대통령제를 지금도 좋아하고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그 형식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든지 아니면 권한 분할을 하든지 간에 대통령제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과감한 권한 분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조금 전에 박영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특히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과 그 형태에 일어나서 국무총리와 권한을 나누는데 그게 선출제로 하든 아니면 추천제로 하든 어떤 형태든지 간에 네. 박영길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현행 제도화에서 못한 거기 때문에 개헌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름을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평하지만은 의원 내각제로서의 개헌의 요소를 성격 반영하는 개념이 거죠. 분명합니다. 네.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네. 하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우려하는 것처럼 네, 네. 국회의원들의 자질, 국회의원 선거제도, 민심을 배분한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런 선거구제 개편들을 좀 과거한 양보를 자유한국당 좀 해 주시면은 예. 더불어민주당도 두 개 같이 동시 타결을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의당 윤수아 의원님. 예, 지금은 그 박용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그건 좀 왜곡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에 대한 정치적 지향점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의원 내각제를 그대로 한다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국회 질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정도의 정당의 발전사가 셀프 자기의 디스하시는 가치와 거예요. 이 부분들을 아니 그런 부분 해온 적 그것은 더 앞으로 자아 비판하시는 나가야 할 거죠.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권 이원 집중구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예. 뭐 주장할 게 아니라 분권형을 한다면 대통령제와 그 분권형을 조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예. 국회에서 여당이 많으면은 추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추천을 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최종 그 부분 권한을 갖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을 의원 내각제가 등치시켜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안 되고 마찬가지로 왜 이런 대통령제 중에 왜 이런 제안을 다른 내놨냐면 나라가 다 그렇게 한다고요. 예, 왜 이런 내용을 내놨냐면은 실은 자유한국당 1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네. 지금까지 이 책임이 개헌 있어요. 문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쓰고 싶지는 않지만 짧게. 저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 썼으니까 늘 개헌 문제에서 시간이 그래서 나갑니다. 의원총회에서 왜 우리는 겐세이만 놓는 정당이 알겠습니다. 되어야 되는가 예, 이것부터 예. 한번 토론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6.13으로 예.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개헌은 안 된다. 자, 그런 아니 말씀을 그러니까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드린 말씀이 손자병법에 잘못했으면 사과해라는 얘기는 없나 보죠. 박용진 의원님. 예. 아니 그러니까 당론은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 있죠. 뭐예요? 아 이게 당론 만든다고 하던데 당 대표는? 오늘 저기 박성중 의원님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의견이 계속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검찰개혁도 마찬가지고요. 당론 없어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당론 없으니까 만들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그러나 개헌특위를 국회가 만든 지가 언제입니까? 1년이 넘었어요. 그거 자유한국당이 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당론도 안 만들어 놓고 작년 3월 15일 날은 왜 또 개헌투표 빨리 하자고 얘기를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이고야 우리가 그때 대선 때문에 눈이 멀어서 좀 빨리 투표하자고 그랬고 당론도 없이 덜컥 얘기를 했으니 그건 미안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합시다. 이렇게라도 얘기는 하셔야지 느닷없이 민주당이 속이 좁다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이 박영진, 말씀은 잠깐. 아니 예, 박성중 여기 의원님. 반론을 이야기해야 예, 됩니다. 박성중 의원님. 예, 예. 정정합시다. 저희들 아침에 우리 원내대표가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분권형 대통령제다. 그다음 책임 총리제다. 또 우리의 그 헌법 개정 특위가 국회 헌법 개정 특위가 6월까지 돼 있어. 6월 말까지. 그래서 6월 말까지 개헌안을 완전히 해서 올해 내에 그걸 하자. 개헌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 준비했고요. 당론 준비에 대해 그 어떤 개헌의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여당도 지금 확실한 개헌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당도 두 가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 그 부분도 두 가지를 내놓고 4년 중인데 최근에 저희는 문구까지 다 해놨어요. 최근에 대통령이 문구까지 다 하신 거예요?
잠깐만요. 예, 예. 박성중 의원님께서 듣고 나서 말씀하시죠. 예. 작년부터 민주당 내에 헌법 개정 특위도 4번에 걸쳐 청문회도 있었고 해서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근에 와서 4년 중임제 하니까 그쪽으로 해서 지금 뭐 3월 20일까지인가 뭐 21일까지인가 하겠다는 차원으로 노는데 거기에도 사실 지금까지 안 돼 있고 국회도 6월 말까지 아직 그게 돼 있고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지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제 또 통과도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아니, 현실적으로 나가자는 사과하실 생각은 없는 아니, 아니, 거죠?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아니, 아니, 저희들은 아니, 우리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아니, 사과하는 국민한테 사과하는 게 말씀이에요. 아니죠. 저희들의 야당의 입장은 항상 이렇습니다. 여당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고 반박을 하고 모든 것이 그런 예, 거지 아이고, 않습니까? 국민들한테 자, 사과할 생각은 예, 없다는 예. 말씀을 두 분의 말씀은 이 정도로 약하고 우선, 우리 윤수아 의원님. 뭐 저희 입장에서 조금 이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그 큰 저희들 여기 저 새 당의 패널들에게 사과하셔야 돼요. 새 당에 아니 예를 들면 새 당 나머지 뭐 민평당 새 당에, 이 부분도 정의당, 그건 바른미래당. 대통령이 과연 반대하는다. 관제 개헌에 뭐 같이 하고 그 반대하고 있다 이런 관제 개헌 말씀하시는데 워낙 집권 시기에 관제 데모만 많이 하셔가지고 아니 뭐 다른 우리 관제 개헌이라는 우리가 대통령의 지금 발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선의는 이해하지만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서 주체적으로 같이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나머지 이야기를 하자라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 우리 그런 관제 개헌이라는 윤수아 것은 의원님은 그 차라리 개헌 반대하면서 관제 데모하세요. 국어 사전의 네. 국어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관제 개헌이라 하면 관에서 개헌한다는 뜻입니다. 관에서 개헌한다는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개헌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 박용진 의원님, 예. 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약속은 지키자가 기본이죠. 네. 그리고 30년 된 개헌 지금의 현행 헌법을 바꿔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옷을 리폼하듯이 맞춰서 우리 시대에 맞는 헌법 체제를 유지해 가자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이 집권하고서 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다 이번 지방선거에 동시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민적 약속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또 재미있는 것은요. 지난해 3월 15일 날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이렇게가 연합을 해서 그 5월 9일 날 있는 대통령 선거 때 그때 투표하자. 이거 지금도 늦었다. 빨리 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직도 당론을 만들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같은 예, 예. 경우는요. 아직 당론을 만들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작년 3월 15일 날은 무슨 내용으로 개헌 투표를 하자고 얘기하셨는지도 참 궁금하고 왜 또 그때 그 개헌 투표는 빨리 하자고 주장하셨던 지금의 바른미래당 네. 소속의 안철수, 유승민 당시 대통령 후보들께서는 네. 왜 지금 그 개헌하자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반발을 하고 반대하시는지 네.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일단 사과하고 시작하시자. 첫 번째, 작년 3월 15일 날 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뭐 10월 말이나 지금 6월 말 안에까지 6월 13일 안에까지 개헌안을 같이 마련하고 예. 뭐 1차적으로 10월 말이라든지 네. 아니면 연내라든지 딱 못 박아서 네. 개헌을 하자 하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예, 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여론조사 보니까 시사저널이 칸타퍼블릭이라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서 3월 13일에 발표한 게 있는데 그걸 보면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38% 정도가 지방선거 동시 실시고 예. 나머지 올해 10월이라든지 내년이라든지 올해 10월까지 하는 것도 26.8%, 내년에 하는 것도 20%, 예. 차기 정부에 한 것도 9.6%.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6.13까지 하자는 것이 38%, 그 이후로 하자는 것이 62%입니다. 예. 이제 그런 관점에서 국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국회 현실적으로 국회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평당, 정의당까지 나서 간제 개헌 우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 시기만 약속되면 연내라든지 시기만 약속되면 예. 이 간제 개헌에 대한 우려도 포명했습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오늘 고사성어 많이 예, 나옵니다. 제가 뭐 원래 그쪽에 많이 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 성산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소산성 그 다산성 소산불성이라 해서 예. 승리를 하려면 많은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야 되고 예. 적게 생각하면 승리할 수 없다. 예. 정말 지금 전체적인 그걸 보면은 네. 6.13까지 하기는 불가능하다. 네. 이런 관점에서 예. 정말 어떤 세력은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이고 네. 어떤 세력은 개헌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해서 네. 그 정당들과 그 당의 후보자들께서 제안했던 조기 대선 때 같이 투표하자라고 했던 동시 투표 제안이 정략적이었다. 네. 문재인 당시 후보 고립시키기 위한 반문연대 고리로 활용했다. 요거를 일단 고백하시고 사과하시고 시작하는 거. 두 번째로는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지방선거와 같이 동시 투표하자라고 하는 본인의 약속, 대선 때 약속을 뒤집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니까 예. 그럼 그거 사과하고 협의 시작하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사과하지도 않고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거 다 깡그리다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정략적으로만 반대하고 정략적으로만 개헌 문제를 접근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예. 전 그런 게 답답합니다. 우리 한국당 박성중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참 민주당에서 말하는 게 참 속이 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개헌을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언제 개헌하느냐를 보다 네. 정말 어떻게 좋게 개헌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지난 우리가 여러 당 지난 대선 때 네. 지방선거 때 동시하자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상황이 변해서 전체를 한번 스크린해 보니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가 예.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 뭐 내각제니 예, 뭐 여러 가지 대통령. 문제가 많더라. 예. 지금도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수기를 하자 이런 차원이고요. 예. 결론적으로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당 입장은 지금 현재 6.13 선거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대통령이 개헌을 하더라도 예. 개헌의 제안을 하더라도 예. 우리 자유한국당만 반대를 해도 네. 반대 안 하시면 되잖아요. 3분위가 통과를 못합니다. 반대 안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 잠깐 그래. 예. 통과를 못합니다. 작년에 하자고 저는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답답하다는 이란 말씀. 예.